트럼프 전 대통령이 FBI 압수문건에 대해 객관적인 특별조사관을 임명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FBI 측은 이미 압수문건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2달 앞두고 내달 1일 독립기념관 앞에서 대국민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렌트비가 폭등하면서 앞으로 2달 내에 380만 명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중산층이 자녀를 17살까지 키우는데 31만 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My name is Dr. Alexander Arroyo, and I am a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specialist who lives and works in Brooklyn and has 3 children, one 19-year-old, one 6-year-old, and my daughter is a firecracker who is going to turn 4 next month. She enjoys doing just about anything you can imagine. During the pandemic, we had to figure out how to keep them engaged in their world. The reason why it's important for kids who are less than 5 to get the vaccine is that they could act as vectors to spread that virus. And also, it's important for them to actually build that immunity against the virus, because the less sick they get, the better off they're going to be. We have not seen any long-term side effects from the COVID-19 vaccine now and don't expect to. Every physician that I know has given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the COVID-19 vaccine. For me, that's an important thing because it says that the people who actually know the medicine are delivering this to the children. I'm a pediatrician, I'm a parent, and I have gotten my kids vaccinated against COVID-1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FBI 압수문건에 대해 객관적인 특별조사관을 임명하고자 주장한 데에 대해 FBI 측은 이미 압수문건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어제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 8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압수한 20여 상자 분량의 문건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무부의 이 같은 주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압수문건을 검토할 독립적인 특별조사관 임명을 요청하자 법원에 법무부의 입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은 지난 27일 연방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과 관련해 정보당국이 문서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2달 앞두고 내달 1일 독립기념관 앞에서 대국민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 앞 야외에서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독립기념관은 지난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곳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연설을 통해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이룩한 발전상을 설명하며 우리의 권리와 자유가 여전히 공급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설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이들을 준 파시스트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국민의 절반을 모욕하고 절반을 준 파시스트라고 부르면서 분열시키는 것이며 반공화당 정서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렌트비가 폭등하면서 앞으로 2달 내에 380만 명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8월 렌트비를 내지 못한 전국 세입자가 85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380만 명은 2달 내에 강제 퇴거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프린스턴대 강제퇴거연구소가 8월 전국 대도시 강제 퇴거율을 조사한 결과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지역 퇴거율이 전국 평균보다 94%나 높았으며 휴스턴이 90%, 탐파가 6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질로우는 렌트비가 1년 새 15%, 팬데믹 이전보다는 25% 올랐으며 리얼티닷컴은 지난 7월 렌트비 중간값이 1,879달러로 1년 전보다 12.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세입자 중 절반에 가까운 3천만 명은 최근 1년 이내에 렌트비가 인상됐으며 이 중 19%는 10% 이상 두 자릿수 인상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렌트비까지 폭등함에 따라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실제 퇴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산층이 자녀를 17살까지 키우는데 31만 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에서 자녀 2명을 둔 중산층이 2015년생 둘째를 17살까지 키우는데 31만 605달러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즉 1년간 양육비가 18,271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극심한 물가 상승으로 2년 전보다 9% 상승한 것입니다. 이 양육비에는 주거비와 식품, 의류 등 의식주와 의료비용 등이 포함됐으며 기저귀값, 댄스 강습료, 스포츠용품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17세까지의 양육비이므로 대학 학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만약 사립대학에 보낸다면 1년에 약 10만 달러씩 40만 달러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사에서 자녀 양육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로 전체 양육비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26일 잭슨홀 회의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밝힌 가운데 연준이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도 최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부터 매달 국채 600억 달러와 주택담보증권 350억 달러 등 950억 달러의 보유자산 만기가 도래하면 이를 매각해 자금을 회수한 뒤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금 유동성을 줄일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연준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뒤 경기 침체를 우려해 국채와 주택담보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유자산을 9조 달러 늘리면서 현금을 공급해왔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부터 양적 긴축에 돌입해 월 475억 달러의 자산을 매각해왔으며 9월부터 이를 현재의 2배인 950억 달러로 늘리는 것입니다. 연준은 만약 매달 매각할 국채가 목표치인 6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총 3,260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 국채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달 만기 도래하는 장기 국채는 436억 달러에 불과하므로 단기 국채 164억 달러를 추가 매각하게 됩니다. 연준이 이처럼 양적 긴축에 들어가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과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63%에 그쳤으며 지난해보다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지난 6월 14일부터 2주간 뉴욕 주민 8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62.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같은 조사 때 만족한다는 답변 69.7%, 2018년 같은 답변 67.8%보다 훨씬 낮아진 것입니다. 특히 올해 조사 때 재정 상태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5%에 그쳤으며 여가에 대한 만족도도 57.8%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가족관계로 74%, 부부관계 72.8%, 친구와 지인관계 71.7% 등 대인관계에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년 전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은 27%로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PPP 900만 달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변호사가 사망함에 따라 연방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지난 25일 뉴저지 연방법원의 PPP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변호사 최모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며 승인을 요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20년 4월 자신이 캘리포니아주에 설립한 스마트러닝, 홈스쿨 바이어스 클럽, 에듀클라우드 등 3개 교육 관련 법인의 명의로 각각 300만 달러씩 PPP를 신청해 900만 달러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같은 해 9월 16일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최 변호사는 부인 남모 씨 및 동생과 공모해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세금 보고서 등도 조작했으며 61만 달러의 임금을 지급한 뒤 이를 23배나 부풀려 1,400만 달러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변호사는 2020년 5월 뉴저지주 크레스킬에 건평 6,849스퀘어피트 규모의 대형 저택을 97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부인 명의의 테슬라와 아마존, 애플 등의 주식 300만 달러치를 매입해 최소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레나 윌리엄스가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1회전에서 단카 코비니치를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꺾고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미국 패션 잡지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내는 것은 힘들지만 앞으로 몇 주간 이 일들을 즐기겠다고 말했으며 언론에서는 윌리엄스의 은퇴를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윌리엄스의 메이저 대회 복귀전입니다. 지난해 윈블던에 출전한 뒤 이어지는 US 오픈에는 불참했으며 올해 호주 오픈과 프랑스 오픈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코트 복귀에 점점 더 많은 물음표가 붙어왔습니다. 그러나 커리어 내내 강세를 보였던 US 오픈 출전을 결정하고 1회전에서 승리하면서 은퇴 경기는 이제 최소 이번 대회 2회전이 됐습니다. 윌리엄스는 2회전에서 1995년생인 아넷 콘타베이트와 맞붙게 되며 둘은 이번이 첫 맞대결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26일 LA 한인타운 라인호텔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최 측은 인천공항에서 환승할 경우 우수한 공항 서비스는 물론 K 콘텐츠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초대형 항공기 A380도 투입해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환승 수요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는 환승 노선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인천공항의 환승 편의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인천공항공사하고 KT하고 같이 아시아항공이 3자가 준비했고요. 오늘 행사의 목적은 아시아항공의 이제 인천 서비스하고 인천공항공사의 편리한 커넥션 서비스 그리고 KTO가 알리고 싶은 한국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마닐라와 호치민, 다낭, 방콕 등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을 환승하는 다양한 동남아 노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그랜드 캐년에서 관광객 한 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관리국은 지난 26일 오후 3시 30분쯤 놀스린 구역 절벽 아래서 남성의 시신항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측은 숨진 사람은 올해 44살의 남성으로 등산로를 따라 걷다가 절벽 부근에서 실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공원국은 최근 일주일 사이 전국 국립공원에서 추락사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원은 노동절 연휴 방문을 앞둔 관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정된 등반로를 따르고 절벽에서는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질 것, 그리고 펜스나 장애물은 절대 넘지 말라고 공원국은 당부했습니다. 24일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융자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사면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정부가 학자 융자금을 탕감해준다고 지난 24일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 발표 이후 학자금 융자 사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메일 또는 전화 문자를 통해 학자금 융자를 신속히 탕감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화까지 걸어 좀 더 빨리 또는 먼저 학자금 융자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사기범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학자 융자금 탕감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자금 융자 탕감 특혜 조건을 내걸고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학자금 융자 탕감을 빨리 도와주거나 탕감 자격을 보장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은 아직 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범들이 학자금 융자 아이디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절대 공유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교육부 웹사이트를 방문해 이메일을 입력하면 학자금 탕감 관련 소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이달 들어 뉴욕시에 난민 신청자 1,500명 정도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5월 이후 뉴욕시가 7,600명 정도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공화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한국 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2015년 이후 7년 만에 다음 달 8박 9일간 한국을 방문, 정재계 인사들을 만납니다. 뉴저지주 18개 카운티 66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스가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을 평균 4.7%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 학기 하버드대 신입생 중 아시안의 비율이 27.6%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유색인종 비율이 57.5%로 백인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조지아주 인근 부촌에 머라이어 캐리 등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저택만 털어온 드러그 리치라는 갱단 조직원 26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퀸즈 파라커웨이에서 오토바이가 행인을 들이받아 55세 남성이 중상을 입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사람이 숨졌으나 오토바이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위스콘신주 공중파 방송 아침 뉴스 유명 앵커이자 전 대학농구 선수였던 27세 여성이 지난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미군 부대에 파견돼 훈련을 받던 네덜란드 특수부대 소속 군인 3명이 지난 27일 오전 3시 반쯤 시내 호텔 앞에서 총에 맞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8월 3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